네, 시작합시다. 1차 함수입니다. 오늘 함수의 뜻만 할 거예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 함수는 내용 자체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함수 자체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랑 관련된 내용을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정비례 관계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를 한 번 더 배우고요. 그리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라는 걸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리고 3차 이상의 3차, 4차, 5차 함수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배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미적분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미적분과 관련된 이제 아까 말한 지수함수하고 2차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라든가 그런 여러 특수한 그 상황을 배우게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함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매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바로 앞에서 배웠던 뭐랑 방정식이랑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요번에 오늘은 아니고 1차 함수 막바지쯤에 배우게 될 거예요. 엄청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죠. 정의 자체는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 대응이 뭐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는 하는데 대응이 뭐예요? 어떤 둘을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해요. 어떤 둘을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 x라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고요. 여기 y라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x라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x니까 x1, x2, x3, x4 이렇게 y라는 애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y1, y2, y3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x라는 집단에 있는 애들 각각의 y라는 집단에 있는 애들을 뭐 해주는 거야?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응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하도록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즉 x 하나당 y가 하나씩만 정해져야 돼요. 이렇게 짝 지어주고 이렇게 짝 지어주고 이렇게 짝 지어주고 그러면 x 하나당 y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 거 맞아?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짝 지어주면 잘 대답해야 돼. x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하고 있는 게 맞아? 맞아. x 하나에 y 하나지. x 하나에 y 하나지. x 하나에 y 하나지. x 하나에 y 하나지. 반대로 생각한 거야. 하윤이가 지금 말한 건 요 y 하나에는 x가 두 개가 되는 거야. 그치? 앞뒤 순서를 되게 잘 맞춰야 돼. y 하나에는 x가 두 개가 대응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x 하나에는 y가 하나만 대응한 거 맞죠? 내 말 이해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만 정해진 대응 관계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놈이 선생님은 보통 이걸 화살을 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요 x에 있는 서로 다른 두 놈이 한 놈을 쏴도 상관없어. 뭐가 안 되는 거야? 얘가 혼자 화살을 두 발을 쏘는 건 아니야. 그럼 뭐가 돼? x 하나에 대해서 y가 두 개가 되는 거거든.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만 대응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y는 x제곱 이걸 2차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x에 2를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가 얼마가 돼요? 똑같이 4가 되죠. 이게 바로 2하고 마이너스 2가 모두 똑같이 4와 대응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x 하나에 대해서는 y는 하나만 대응한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의 예 해갖고 지금 1번과 2번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요 뒤에 배울 y가 x에 대한 2일차식인 경우도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만 대응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x의 값을 딱 정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이 딱 하나만 나와요. y 값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해요. x의 값을 딱 정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이 딱 하나만 나와요. 그래야 함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함수인지 말아야라.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래요. 그러니까 y는 x보다 작은 자연수인 거야. 근데 x가 1이면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없죠. 그게 없다. x가 2면 2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2보다 작은 자연수 있죠. 몇? 그래서 y는 1인 거야. x가 3이면 3보다 작은 자연수 뭐야? 네, 그래서 1이랑 2, 1이랑 2랑 3 이렇게 되지. 그럼 아까 전처럼 이렇게 집단을 만들어 보면 x가 1이면 화살을 못 쏴. 왜?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거든. 그쵸? 그럼 얘는 화살을 아예 못 쏘는 거야. x가 2면 어디다가 화살을 쏠 거야? 1에다가 화살을 쏠 거야. x가 3이면 어디다가 화살을 쏠 거야? 1에다가도 쏘고 2에다가도 쐈지.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얘 혼자 화살 두 발 쐈어. 그럼 안 된다 그랬지? x가 하나 딱 되면은 y도 하나로 결정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함수는 아니에요. 이걸 함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저거를 똑같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인데 함수로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 y라고 하면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몇 개야? 그러니까 1은 누굴 쏘겠어? 0을 쏘겠지. 2보다 작은 수는 몇 개야? 1개.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야? 2개. 4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야? 3개. 이러면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씩 정해지는 거 맞죠? 그쵸?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야. 이거 표현 지금 굉장히 비슷한데 얘가 있고 없고 차이거든,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수 x의 약수 y라고 하자. 그럼 x가 1이면 1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1이죠. 개수라고 안 썼어요. x가 2면 뭐야? 1하고 2죠. 그러면 2 하나에 대해서 몇 개가 대응했어? 이러면 함수가 아니야. 근데 이걸 내가 뭐라고 하면? 약수의 개수 y라고 하면 1의 약수는 몇 개? 1개. 2의 약수는 몇 개? 2개. 3의 약수도 몇 개? 2개. 4의 약수는 몇 개? 3개. 5의 약수는 몇 개? 2개. 이러면 x가 결정되면 그에 대응하는 y도 하나만 나오는 거 맞지? 이러면 함수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연수 x보다 이만큼 큰 수 y, 이만큼 큰 수가 y라고 얘기했으니까 x가 1일 때 1보다 2 큰 수는 3, 2일 때는 4, 3일 때는 5, 4일 때는 6이 되겠죠? 그럼 문제 없지. 그렇죠? 자, 다음 중 y가 x에 대한 함수이면 동그라미, 함수가 아니면 x를 하자. 이거 한번 하율이가 볼까? 정수 x보다 큰 수 y. 함수일까? 예를 들어 x가 1이야. 1보다 큰 수 y. 몇 개 있어? 무한 개 있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죠. 한 개에 200원인 사탕 x개의 가격 y1. 그쵸. x가 1이면 y는 200원일 거고 x가 2면
y는 400원일 거고 x가 3면 y는 600원. 즉 x가 결정되는 그 순간 y도 똑같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함수인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 말한 거 말고 추가로 조건이 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하루 중 밤의 길이가 x시간이면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가 정해지면 낮의 길이 정해지죠. 왜? 뭐에서 빼면 되니까. 24에서 밤의 길이만큼을 빼면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죠. 나이가 X세인 사람의 키 Y. 나이가 선생님이랑 똑같이, 아니면 하윤이 지금 14살인가? 아니야, 지금 한국 나이가 방식이 바뀌었지. 하윤이가 지금 몇 살이지? 생일 지났어? 네. 생일 지났으면 13살이겠네? 그러면 나이가 13살인 사람의 키가 하나로 딱 결정돼? 이 세상에 나이가 13살인 사람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키가 어때? 다 다르겠지. 그쵸? 그러면 Y가 하나로 결정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된다. 넘겨보면 함수값. 함수값은 뭐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다시 말합니다. X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Y값을 함수값이라고 해요. 일단 먼저 함수의 표현. Y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기호로 Y equal fx라고 표현한다. 이 fx의 f는 function입니다. function. function of x 이렇게 말하면 돼요. x의 함수다. 그래서 f는 영어로 함수를 의미하는 function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y가 저 fx는 우리가 처음에 정해주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y가 y는이라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 fx가 2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은 잘 들어 이 f라는 놈은 이런 연산을 하세요 라는 기호야.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얘는 무슨 연산을 하라는 기호야? 둘을 더하라는 기호고 우리는 따라서 이게 5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죠? 이 기호랑 다르지 않아요. 이 fx가 2x 플러스 3이면 이제 뭘 하라는 기호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놈을 몇 배 하고 2배 하고 그 다음 며칠 더해라 3을 더해줘라 라는 뜻의 기호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fx를 2x 플러스 3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f에 7을 집어넣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놈을 몇 배 하고 2배 하고 3을 더해줘라. 그래서 27에 14 더하기 3이니까 17이 되겠죠. 예를 들어 f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야. 이렇게 써도 달라지는 거 없어. 괄호 안에 있는 놈을 뭐 한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며칠 3을 뭐 해줘라? 더해줘라 라는 뜻이야.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든 상관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2x제곱 더하기 4x 2, 3은 6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물론 이 2x 더하기 3은 선생님이 그냥 지금 방금 즉석에서 만든 거니까 문제에 따라서 fx가 뭐 그냥 x일 수도 있고 fx가 3x-7일 수도 있고 fx가 뭐 0.5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마다 다를 거야. 그 문제 내가 fx를 이렇게 쓰는 순간 괜찮아? 안 괜찮아? 그 괜찮아 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안 괜찮다는 뜻이야. 괜찮아? 살을 들린 거지. 그게 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숨을 쉬거나 그러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로 물이 넘어간 거지. 어쨌든 우리가 매번 문제마다 이거를
새로 정의해 줄 거예요. 그럼 정의해 주면 그 정의해 준 식에 따라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마다 이렇게 문제마다 여기 밑에 당장에 보면은 이때는 fx가 x분의 4인데 그죠? 이때는 fx가 5x고 이때는 fx가 마이너스 4x고 이때는 fx가 2x 플러스 7인 거야. 그때마다 문제마다 함수를 새로 정의해 주는 거죠. 오케이? 어렵진 않은 얘기죠. 네. 그렇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함수 y fx와 같이 나타낸다. 함수값이란 아까 말했듯이 함수 y fx에서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 값을 뭐해요? fx에 대입하여 나오는 그 y값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함수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fx를 아까처럼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f1은 무엇을 의미해? x가 1일 때의 함수값. f2는 x가 2일 때의 함수값. f3은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럼 1을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고 대입하면 2 곱하기 1 플러스 3이 돼서 5가 되고 2 곱하기 2 플러스 3이 돼서 7이 되고 2 곱하기 3 플러스 3이 돼서 9가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개념책. 함수 fx 이퀄 3x에 대해 다음 함수값을 구하여라. fx는 3x래. 무슨 뜻이야? 괄호 안에 있는 수의 몇 배 해줘라? 대배해줘라. 그러니까 f1은 얼마겠어? 3이겠지. 3배하면 되니까. f-2는 마이너스 6이겠죠. f3분의 1은 1일 것이고 f-0.4는 마이너스 1.2겠지. 그냥 3을 곱해주면 그만이니까. fx가 x분의 4에 대해 다음 함수값을 구하여라. 역시 4를 x로 나눠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4가 될 테니까 2가 될 거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4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오늘은 왜 늦었니? 출발 일찍 했다고 하기에는 20분을 늦었어, 도연아. 아니, 아예 집도 들으시면서 그래서 하윤아, 너 혹시 월요일, 수요일 우리 수업 있잖아. 수업을 뒷타임에 하는 거 괜찮니? 이 뒤에 뭐가 다른 일정이 있어, 혹시? 없어? 혹시 수업을 6시에 시작해도 괜찮니? 응?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선생님이 톡으로 남겨줄게. 왜냐하면 요 뒷타임에 이제 3학년 누나가 한 명 있거든? 그러니까 이 3학년 반에 그 누나한테 선생님이 앞으로 혹시 땡겨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다음에 그게 가능하면은 바꿔 하자. 응? 도연아, 너 배려하는 거야 알고 있지? 2번 다시 늦지 마. 알겠어? 2번 다시 늦지 마.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고 하윤이한테는 톡으로 남겨줄 거고 그리고 도연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어머니께 연락을 드릴게요. 알겠지? 그러면은 월요일, 수요일 모두 6시에 오는 겁니다. 월요일, 수요일 모두 6시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되면은 채권에서 집에 못 들려가지고 교재가 없다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f-3분의 1은 어떻게 할까? x분의 4잖아. x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 계산하라는 소리예요? 4를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라는 소리죠.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우리는 이미 분수에 분모와 분자의 동일한 수를 곱해도 된다고 배웠죠. 0이 아니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라면은 뭐 해주겠어?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는 게 쉽겠죠. 아까 저 나누기 계산을 하는 왜? 3을 곱해주면 이렇게 약분될 테니까. 그쵸?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만 남고 분자는 12니까 마이너스 12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0.2는 5분의 1이지. 얘는 결국 0.2는 5분의 1이잖아.
그랬을 때 x분의 4의 x자리에 5분의 1을 대입하면 되고 얘는 분모분자에 뭘 곱하면 되죠, 그러나? 예, 분모분자에 5를 곱하면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분자는 20이 되겠죠. 답이죠. 자, 밑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시 그냥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3을 대입하라는 소리죠. 따라서 첫 번째 문제 f에 -3을 대입하면 5 곱하기 x인데 x자리에 -3을 대입한 거니까 -15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역시 f에다가 -3을 대입하면 -4 곱하기 x인데 x자리에 -3을 대입한 거고 12가 되겠죠. 그건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역시 얘도 f에다가 -3을 대입하면은 x분의 12인데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약분하면 -4가 되겠죠. 얘도 역시 -3을 대입하면은 2x 플러스 7인데 x자리에 -3을 대입한 거고 -6 플러스 7이니까 다른 일이 되겠죠. 무난하죠?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여기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1번, 2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죠. 일단 도영이는 2번 먼저 풀어봐. 1번은 내가 설명해 줄 거야. 됐어요? 1번부터 봅시다. 함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변수 x와 y에 대해서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만 대응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를 결정해주는 순간, 도현이 잘 들어. 내가 x를 딱 결정해주는 순간 그 x의 값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함수야. 무슨 소리냐면 저 1번 봐봐. 자연수 x와 서로소인수 y라고 얘기했지. 내가 만약에 x를 7이라고 해보자. 7과 서로소인수 뭐 있어? 2도 되고 3도 되고 1도 되죠. 1은 모든 수와 서로소니까. 4도 되죠. 5도 되죠. 6도 되죠. 7과 서로소인수 몇 개야? 엄청 많지. y값이 하나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근데 2번을 봐봐.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라 그랬지. 그럼 잘 봐봐. x가 1이야. 1 약수 몇 개야? 1개. x가 2면 2 약수 몇 개야? 2개. x가 3이면 3 약수 몇 개야? 2개. x가 4면 4 약수 몇 개야? 그럼 봐봐. x값 하나가 딱 결정되면 2에 대응하는 y가 하나씩만 있죠. 2에 대응하는 y도 2 하나밖에 없고 3에 대응하는 y도 2 하나밖에 없고 4에 대응하는 y도 3 하나밖에 없잖아. x값이 하나 결정되면 대응하는 y값이 하나만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3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x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y라 그랬지. 대답.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이걸 진짜 대답 못하더라.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죠? 1이죠. 1 안엔 4가 못 들어가잖아. 그럼 몫이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1이 통째로 남죠. 그러니까 애들이 7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그럼 3 바로 얘기한다?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3을 4로 나눈다고요? 이런단 말이야. 3을 4로 나눌 수 있죠. 단지 안 나눠지지 몫이 0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를 그 수보다 작은 수를 그 수로 나눴을 때 학생들이 생각보다 당황하더라고. 다시 1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1. 2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2.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3.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0. 그죠? 4는 4로 나눠 떨어지니까. 5를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더 이상 쓸 필요 없겠지. x값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하나로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만 대응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럼 이건 함수죠. 아시겠어요? 이거 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선생님이 영상으로 얘기를 했어. 앞에. 넌 그걸 영상을 이번 건 꼭 봐야 돼. 왜냐하면 이 함수는 고3 끝날 때까지 너가 앞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갈 때마다 매번 함수 단원을 배울 거거든. 어설프게 배우면 진짜로 큰일 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되는 단원이 방정식하고 함수예요. 왜? 방정식하고 함수는 고등학교 3학년 끝낼 때까지 매해 한 단원씩 꼭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이번에 바로 전 단원 뭐였어? 1차 연립 방정식. 중학교 3학년 가면 2차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가면은 2차 방정식 한 번 더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은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이에요. 그러면서 고3 끝날 때까지 매년 함수 단원 하나와 하나 이상 두 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방정식 단원도 하나 아니면 두 개 이상 배울 거예요. 매년 배울 거야. 어설프게 배우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둘은 해당 사항이 없어. 중하위권 학생들은 여기를 진짜 어려워해. 왜 어려워하는지 알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X축, Y축에다 그래프를 그리는 걸 잘 못한다고 학생들이. 여기 어설프게 배우지 말고 철저하게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키가 X 센티미터인 사람의 몸무게 Y 킬로그램. 도현아, 키 몇이야? 175. 너 몸무게 몇이야? 58. 그러면 키가 175인 사람의 몸무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싹 다 58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럼 X값 하나에 대해서 Y값이 하나인 건 아닐 거 아니야. 둘레의 길이가 X 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넓이 Y.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인 이렇게 생긴 삼각형, 직사각형하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면 얘랑 둘레의 길이 같지? 왜? 4, 4, 3, 3이면 7, 7이니까 14잖아. 5, 2, 5이면 7, 7이니까 역시 둘레는 14지. 둘레의 길이 같죠? 그러면은 내가 둘레가 14라고 하자. 이거 넓이 얼마야? 이거 넓이 얼마야? 10. 이건 넓이 얼마야? 12잖아. 그럼 둘레가 14인 사각형의 넓이에는 10도 있고 14도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또 있겠지. 그죠?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2번은 괜찮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3번도 역시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함수 fx equal ax에 대해서 이번에는 fx에 뭐가 미지수가 있고 f3이 마이너스 1이었대요. f3은 이거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미안합니다. 3번하고 4번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걔는 식으로 못 써요. 도연아. 예, 그걸 식으로 못 써.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에서 쓴 대로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도연아 봐봐. fx가 뭐래? X를 치면 그러면 f15는 뭐겠어? 그대로 읽으면 돼. 뭐라고 읽으면 돼? 그러면? 다시 도연아. fx가 뭐래? X를 치면 그러면 f15는 뭐겠어? 7. 그거야. 그럼 15를 7로 나눠.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1이에요. 그럼 F15는 1이겠지. F30은 뭐야, 그러면?
나는 30을 7로 나눈 나머지요 라는 대답을 원하기는 했지만 2가 맞기는 해. 그럼 더하면 3이겠지. 알겠죠? 저게 잘 봐봐. fx가 x에 대한 조건꼴인 함수라고 써있잖아. 문제 유형 제목에. 저 말이 무슨 소린지 알아? 애초에 식으로 쓸 수 없는 함수도 있어요. 저렇게. 쟤는 식으로 못 써. 근데 저거 되게 많이 나와. 고등학교 올라가도 엄청 나올 거야. 알겠죠? 배운 대로 학습하기 파트는 저랑 딱히 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봤던 얘기랑 똑같은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넘어갈 거고 우리 저 뒤에 서술형 훈련하기. 서술형 훈련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배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그 뒤에 이제 뭐가 있어요? 중단원 마무리하기가 있죠. 그렇죠? 중단원 마무리하기의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몇 쪽이냐면 198쪽이에요. 198쪽에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4번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4번까지가. 스텝 1은 4번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fx는 자연수 x와 9의 최소 공배수라는 뜻이래요. 예를 들어 f2는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 2와 9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읽으면 돼요. 써있는 지금 무슨 소리야? 여기 쓰여있는 요 글에다가 여기 x에 내가 2를 썼으면은 여기 x에 2를 대입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대답 2와 9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겠어? 18이죠. 그쵸? 함수 맞겠네. 그죠? 그러면 1번 F4는 4와 9의 최소 공배수 아니야? 4와 9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36이죠? 그냥 4랑 9랑 곱하면 되지. 왜죠? 왜 4랑 9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4랑 9를 곱하면 되지? 맞아요. 두 수가 서로 소면은 최소 공배수는 그 두 수의 곱과 같죠. 2번 F6은 6과 9의 최소 공배수지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이 정도 남산되잖아. 6, 3, 18, 9, 28. 18이죠? 그죠? 자, 3번. F5는 5와 9의 최소 공배수는 5와 9는 서로 소기 때문에 둘이 곱한 45겠지. 아, F3이라고 써있었구나. 미안합니다. F3은 얼마예요? 9죠? 왜냐하면 3이 9의 약수이기 때문입니다. 3이 9의 약수이기 때문에 3과 9의 최소 공배수는 그냥 9죠. 거기에 5배를 했으니까 45가 나오는 게 맞죠. 4번 F5 더하기 F12를 물었는데 아까 F5는 5와 9는 서로 소기 때문에 45죠. F12, 12와 9는 서로 소는 아니지. 12와 9의 최소 공배수는 72일래나? 9 곱하기 8이 70이고 12 곱하기 6이 72니까 아니다. 36이다. 미안합니다. 12와 9의 최소 공배수는 36이죠. 12 곱하기 3이고 9 곱하기 4죠. 그렇죠?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81이죠. 근데 57이라고 써있으니까 4번이 거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요 4번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이니까 체크해보세요. 자, 스텝 2로 넘어가서 스텝 2 실력 따지기. 인데 얘는 아니다. 얘는 없다. 17번부터 1차 함수기 때문에 실력 따지기에는 오늘 배운 내용이 없어요. 따라서 스텝 1의 4번까지만 오늘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업은 여기까지고 일찍 끝났죠?